자, 이번 시간에는 대리제도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대리제도에 관한 전체적인 창을 먼저 열어드리고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제도 보실까요? 자, 기본 구조를 잠깐 보면 대리제도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고요. 4칸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첫째, 대리제도 전체죠. 대리제도 전체.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대리권은 언제 소멸되고 이런 것 등등 대리제도 전반적인 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리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생긴다는 것 등등 대리제도 일반을 공부하시고 두 번째는 복대리가 두 번째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무권대리죠.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 했을 때 무권대리. 마지막이 표현대리. 4가지로 판을 짜시면 좋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대리제도는 4덩어리로 나눠서 공부하실 것. 네, 그래서 대리제도 맨 앞에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 순서로 쫙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물어볼 때도 보통은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보통 여기 무권대리 하나, 여기 대리제도 하나. 이거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 데고 표현대리하고 복대리를 해거리로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3문제가 되겠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요. 3문제 정도 매년. 근데 2문제 정도는 여기를 잘라가지고 내고 한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면 포괄적으로 다 내요. 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그래놓고요.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다 내버려요. 전체적인 출제 경향 이걸 파악하는 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제도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줘라 지워줘라. 예, 지워지고 있습니다. 예, 대리제도 빈출 지문 뽀개기 첫 번째 지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입니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된다. 예, 매도인하고 매수인 쌍방대리에서 뭐 하는 거? 등기 신청하는 거. 여기 등기 신청에 별표하시면 될 거예요. 등기 신청하는 게 쌍방대리가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거거든요. 예,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허용됩니다. 동그라미죠. 원래 쌍방대리는 돼요? 금지돼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법적으로 금지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요. 다툼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쌍방대리는 허용됩니다. 자기계약도 되고요. 2가지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금지되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죠. 여기 쌍방대리에 별표하시고요. 원칙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원칙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금지된다. 금지된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다툼이 없는 거죠.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거.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거. 이거는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을 법무사가 쌍방대리 하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뭐가 없어서? 다툼이 없는 거니까. 등기 신청하는 거. 그래 기억해 두실게요. 등기 신청 행위. 쌍방대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한 거. 변제기가 뭐 한 거? 도래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그 채무를 뭐 하는 거? 이행하는 거. 이걸 이행하는 거는 다툼이 없는 거라는 거죠. 다툼이 없는 것. 그래서 쌍방대리나 자기계약이 먹힌다라. 이거 먹힌다. 요거 2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실게요. 예. 그래서 본 지문은 이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사항에 대한 예외 부분. 예외 부분의 2가지죠. 등기 신청하고 변제기 도래한 채무이행.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게요. 이어서 2번째 지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죠. 범위 문제입니다. 여기 범위에다가 별표하실까요? 대리권의 범위죠. 범위 문제의 발표.
범위가 뭐 할 때요? 불분명할 때.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죠?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 그리고 이용 계량행위. 이거 허용됩니다. 이거 허용돼요. 할 수 없는 건 뭐가 할 수 없죠? 처분행위요.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요? 성질이 변하는 거. 성질이 뭐 하는 거? 변질되는 거. 성질이 변질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설문에는 대리인이 은행 예금이죠. 은행 예금을 어떻게 해서 찾아가지고 은행에 돈 있는 예금을 인출해서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요. 사채놀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 10억을 인출했어요. 돈을 인출해서 그 돈을 빼가지고 어디다가 개인한테 사채를 빌려주는 거. 그랬더니 어떤 일이요? 그 채무자가, 돈 꿔간 채무자가 잠수 타버렸어요. 그럼 돈 회수가 안 되죠. 이게 성질이 변질되는 거죠. 이렇게 성질이 변질되는 건 허용될 수 없다죠.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합니다. 대리권의 범위 문제죠.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범위 문제가 나오면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허용된다? 보존행위와 그리고 이용계량행위는 할 수 있다. 이거 할 때는 본인한테 허락을 얻어야 안 얻어요? 본인의 수권 없이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허락 없이 수권 없이 해도 된다. 보존행위, 이용계량행위는. 근데 뭐 하는 거?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질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지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 지문 보실까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보시면 26회, 27회 연속으로 출제됐던 논점이거든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 대리권의 범위 문제 맞아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사례를 한번 넣어볼까요? 본인 여기 장윤정이라고 넣어볼게요. 장윤정 씨가 대리인 여기 매니저가 본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뭐가 도래했어요? 기한이 도래했다. 여기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여기가 기한이 도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한이 도래한 거는 다툼이 있는 거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거죠. 기한이 도래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 분쟁이. 다툼이 있는 없는 채무다. 다툼이 없는 채무. 이렇게 다툼이 없는 채무는 자기계약도 허용되고 쌍방대리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뭐한 경우 도래했다. 변제기 도래한 거죠. 그럼 다툼이 없는 거니까 뭐가 허용된다? 자기계약이 허용된다. 자기계약이. 따라서 그 대리인은 본인의 뭐가 없이요? 본인의 수권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하는 거 허용 안 된다. 허용된다. 허용된다죠. 여기. 변제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기한이 없는 채무는 뭐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 여기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럼 시험 반대로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기한이 뭐한 거? 도래하기 전의 채무.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나 1년 동안 기한 남아있죠. 그런 채무는 그럼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다툼이 있는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는 뭐가 안 돼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있는 거? 기한이 뭐한 거? 도래한 거하고 미도래한 거.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다툼이 없는 채무. 다툼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거야. 없는 거. 그거는 뭐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먹힌다. 분쟁이 없는 거니까. 야 이거 분쟁 없어. 분쟁 없으니까 자기계약도 되고 쌍방대리도 돼요. 쌍방대리도. 반면에 거꾸로요. 기한이 뭐한 거? 미도래한 거.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는 다툼이 있는 거지. 지금 갚아 나중에 갚아. 서로 의견이 다르죠. 충돌이 있죠. 다툼이 있는 채무. 다툼이 없는 있는 채무죠.
다툼이 있는 채무는 자기계약이 허용됨 안 해요. 금지돼요.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설문은 본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뭐가 도래한 거,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 여기에 키워드를 짜주시면 돼요. 키워드 꽂으셔야죠. 그럼 대리는 그 본인의 수권 없이 그 채무를 변제 못한다가 아니라 변제해도 된다라는 논거가 생기는 거죠. 왜요? 다툼이 없는 거니까. 오케이. 이어서 4번 지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4번 지문 열어드릴까요? 4번 지문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6번 지문입니다. 4번 건너뛰었고요. 4번, 5번.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한다. 각자 대리. 공동 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거죠. 각자 대리. 그래서 대리인이 3명이면 어떻게 대리한다?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자 대리한다. 단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대리는 무슨 대리 원칙? 각자 대리 원칙. 여기에 포인트 잡습니다. 각자 대리 원칙의 별표. 여기 보시면 출제 횟수가 나와 있죠. 많이 나오고 있죠. 아주 쉬운 논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지문 달려갑니다. 7번 지문 같이 보실까요? 8번이네요. 8번 지문이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범위 문제죠.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어디까지요?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오케이.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이용 계량 행위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를 디테일하게 내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X. 보존행위와 뭐까지요? 이용 계량 행위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보존행위 플러스 뭐까지요? 이용 그 다음에 무슨 행위? 계량 행위. 할 수 있다. 2가지. 할 수 없는 거 처분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CF 하면 되죠. CF.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처분행위. 그리고 성질이 변질되는 거 하면 안 되죠. 성질이 변질되는 거 예컨대 뭐 있어요? 은행돈 빼가지고 은행돈 인출해가지고 주식에다가 몰빵하든가 사채놀이 하는 거. 성질이 변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처분행위 안 되고. 오케이. 되는 거는 2개다. 보존행위, 이용계량행위. 오케이. 대리권의 범위 그러면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문 열어드립니다. 11번 지문 달려갑니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다수,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면 어떻게 대리한다? 각자 본인 대리, 각자 대리 원칙이다. 동그라미죠. 이어서 12번 질문입니다.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이 게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예, 우리 대리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볼게요.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하는 거를 수권행위. 그러면 대리인한테 뭐가 생기죠? 대리권이 생기죠. 대리권. 대리를 할 자격. 그죠? 그 대리권에서 문제가 되는 게 3가지다. 3가지. 이 3가지. 첫째, 범위 문제.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해도 돼. 대리권의 2번째, 제한이죠. 대리권에 어떤 제한이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야. 금지. 그리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하고. 3번째는 대리권 소멸사유죠. 소멸사유는 사성파. 3가지로 암기했어요. 사성파. 사망, 성년 의견의 개시, 파산. 사성파. 끝. 간단하죠. 그 다음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계약하는 거를 대리행위라고 그랬죠. 대리행위. 거기서 현명주의하고 대리행위 하자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이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대리제도 문제가 나오면 이 대리권에 관한 1, 2, 3, 3개, 그 다음 대리행위에 관해서 첫 번째 현명주의, 2번째 대리행위 하자 문제, 3번째 대리인의 능력, 이 대리인한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대리인의 능력 문제. 3가지가 출제 방침이다. 3가지가. 그리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래서 묶어서 객관식 6개죠. 6개에서 5개 출제를 해요. 시험 지문. 그러니까 대리제도가 접근이 쉽다라는 거죠. 비교적 쉽다. 이건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거네. 오케이. 보존, 이용, 계량 이까지 거 기억하면 되죠. 대리권의 제한에는 무슨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예외 있어. 예외. 다툼이 없는 거.
그 다음 대리권 소멸에는 사성파, 사망, 성년후견 개시파, 파산 세 가지죠. 예, 이렇게 하면 대리제도가 아주 수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본 지문은 대리권의 소멸이죠. 대리인에 대해서 뭐가요?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파에 걸렸네. 성년후견 개시죠. 그럼 대리권은 소멸한다. 오케이. 사망이나 성년후견 개시나 파산, 그죠? 사성파죠.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지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지문 14번입니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한다. 자, 여기서 함정은 대리권의 소멸 사이에서 본인은 몇 분이에요? 사망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죠. 본인은 사망뿐이다. 사망뿐이라고 아예 기억하시는 거죠. 몇 분? 사망뿐, 본인은. 그럼 아까 사성파는요.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대리인이다. 대리인.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세 가지죠. 세 가지가 사성파인 거지 본인한테는 몇 분? 사망뿐이라는 점. 이 점에서 본인과 대리인의 소멸 사유가 다르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죠.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뜨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수권행위 철회죠. 수권행위를 뭐하는 것? 철회하는 것. 대리권을 줬던 걸 철회해버렸어. 그럼 대리권이 날아가죠. 근데 수권행위라는 거는 본인이 주는 거죠. 본인이 위임했던 대리권을 철회하는 거죠. 임의대리에만 있는 거죠. 임의대리에만. 법정대리는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원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원인관계가 뭐한 경우? 종료돼 버렸다. 가령 장윤정이가 매니저한테 일을 위임해줬어요. 그 위임 계약을 말합니다. 위임 계약을 어떻게 하면? 종료시키면 대리권은 꽝 돼요.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 그러면 맥락을 두 개로 잡습니다. 첫째, 사성파. 이건 어디에 해당된다? 대리인한테만. 사성파. 두 번째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 두 개. 수권행위 처리하고 원인관계 종료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대리권 소멸에서는 더 이상 놓칠 게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어서 다음 지문입니다. 15번 지문 달려갑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맞죠? 공동 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 각자 대리 원칙.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질문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 원칙 똑같아요. 29의 문제. 계속 같은 문맥의 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번 질문 달려갈까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예, 범위 문제죠.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리인은 무슨 행위를?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보존 행위 할 수 있다. 또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이용 계량 행위까지. 동그라미. 근데 보존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입니다. 대리권의 범위 문제.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22번 달려갈게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원래는 쌍방 대리가 허용되나요? 안 되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쌍방 대리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하면? 허락하면. 본인이 허락했거나 또는 다툼이 없는 것 두 가지죠. 본인이 허락했을 때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허용됩니다. 금지됩니다. 그죠? 이게 금지가 대원칙이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예외가. 그 예외가 두 개. 바로 다툼이 없는 거. 두 번째는 본인이 뭐한 거? 허락한 거. 요것만 예외다. 예외. 이렇게 정립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제도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대리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열어드립니다. 자,
복대리제도 기본 구조를 간단하게 보고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해 줬어요. 이를 수권행위라고 하죠. 수권행위. 자, 회장님이 이모 변호사한테, 이 변호사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믿은 거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내 소송 사건을 당신이 처리해달라. 믿고 맡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맡길 때 거액의 돈을 줬다 이거죠. 선임비로. 여기 예컨대 여기다 20억을 줬다. 많은 돈을 지불했죠. 그 말은 이분을 믿은 거예요. 이 변호사를. 그럼 이분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일을 이렇게 떠넘기는 거, 재위임하는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회장인 내가 너를 믿고 소송 사건을 맡겼는데 네가 일을 안 하고 누구한테요? 다른 놈한테, 다른 변호사한테 일을 넘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누구한테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는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야. 대리인이 누구를?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 이를 복임행위라고 그러죠.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 복대리를 선임하는 건 됩니다.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거 임의대리일 때는. 왜? 내가 너를 믿은 거지. 너를. 내가 C를 믿은 게 아니야. 너를 믿고 내가 1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를 한 거지. 너한테. 따라서 임의대리는 복임권이 없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뭐하면? 본인이 승낙하면 복대리를 선임해도 됩니다.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반대로 이 변호사가 임의대리가 아니라 법정대리면 본인이 위임해서 된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된 거예요. 그럴 때는 본인하고 이분하고 무슨 관계가? 신뢰관계가 위임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지 맘대로 복대리를 임명해도 돼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면? 법정대리면. 내가 무슨 대리면? 법정대리면 복임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분이 누구라면? 임의대리면. 나 임의대리야.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해서 대리권이 생긴 임의대리면 뭐가 없어요? 복임권이 없다라는 거. 정반대로 가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수권에 의해서 대리권이 얻어진 사람을 말하고 그 임의대리는 복임권이 없다. 왜? 믿은 사람이니까. 내가 믿고 줬으니까. 단 예외적으로 있다. 예외적으로. 그 예외가 뭐였느냐? 두 가지였다.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본인의 뭐가 있을 때? 승낙이 있을 때하고 또는 뭐가요?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를 임명해도 되더라. 원래는 안 되는데. 반면에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언제나 임명할 수 있어요. 왜요? 본인과 법정대리 간에는 신뢰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요. 대신에 책임이 무거워요. 그래 무과실 책임진다. 네 맘대로. 야 네가 법정대리라며. 그럼 네가 네 맘대로 딴 사람한테 일 맡겨. 왜? 너하고 이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없잖아. 여기는 뭐가 있고 신뢰관계가 있고 여기 신뢰관계 없죠. 그래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데 대신에 책임이 무거워져서 무과실 책임이 부과됩니다. 무과실 책임. 이렇게 논의의 기본 틀을 잘 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라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대리인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라는 거. 그죠? 대리인에 의해서 임명되는데 얘는 누구 역할 대리하죠? 누구 대리 역할 할까요? 역할은? 대리인 B가 임명한 거죠. 이 변호사가 얘를 임명한 거예요. 근데 얘 역할은 누구냐? A를 대리한다. 본인 대리라는 거죠. 역할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임명은 누가 하고요? 대리인이 하고. 임명은 대리인이 하고 역할은요. 얘가 하는 역할은 누구 대리한다? 본인 대리다. 대리인 대리가 아니라 본인 대리라는 점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구조하에 복대리를 쫙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대리 빈출 지문 뽀개기 만나보실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 건가요? 본인이 아니라 누구?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이죠.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죠. 오케이. 그래서 A가 본인
A가 본인이라고 그럴까요? B는 대리인. 그럼 이 복대리를요. C라고 하는 복대리를 누가 임명해요? A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임명한다. B가 자기 이름으로. B의 이름으로죠. B의 이름으로. 여기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여기는 맞죠. 얘는 B가 선임한 거예요. B가 선임했는데 얘 역할은 누구 역할? A를 대리한다라는 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어서 다음 질문 달려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누구 대리인?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 대리인? 본인 대리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 여기가 틀렸습니다. 누구로?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 X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역시 법정 대리인이다. 예. A가 본인, B가 대리인. 복대리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누가 임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리인이 얘를 임명한 거잖아요. 설령 얘가 누구라도 임의대리라도 법정대리라도 똑같아요. 얘가 임명한 거예요. 얘가. 대리인이 임명한 거죠. 그래서 얘는 C라는 복대리는 필연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되고 임명된 사람이니 무조건 항상 임의대리다. 항상 임의대리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 임의대리야. 왜? 대리인 임명했지. 너 임명한 게 법률이야? 아니잖아. 법률이 임명해야 법정대리죠. 설령 얘가 무슨 대리라도 법정대리라 치더라도 얘를 임명한 건 누구야? 대리인이지. 대리인이지 법률이 아니죠. 그러니 법정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 언제나 임의대리다. 별표. 이 부분 X죠. 이어서 5번 질문 이어갑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자, 이 부분 많이 틀리기 쉽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체킹해 두실게요. 삼각형으로. 대리인이 누구를? 복대리인을 뭐 하는 거? 선임하는 행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냐 아니냐. 여기에 여러분이 물음표를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본인이 A, B가 대리인. 대리인이 누구를? 복대리를 선임하게 되죠. 그래서 임명된 사람이 복대리. 얘를 임명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임명할 때에는 누구 이름으로 임명을 할까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이. 이 변호사가 자기 이름으로 얘를 선임하는 거예요. 최 변호사를.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여기 기억해 볼까요?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얘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럼 대리 행위는요? 대리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걸 대리 행위라고 그래요. 대리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 복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어떤 거래를 하죠? 그거는 누구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걸 말하죠. 그게 대리 행위예요. 따라서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대리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대리 행위. 그러면 복대리를 임명하는 거. B가 복대리를 임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복임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임명하는 거는 B의 이름으로 하죠. 그거하고 뭐하고? 대리행위는 성격이 같다? 다르다. 성격이 다른 거죠. 대리행위는요. 이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 설문은 뭐예요?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는 대리행위하고 같다? 아니다. 대리행위와 다르다죠. 그러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별하실 게 이 부분이에요. 복대리를 임명하는 이 복임행위는 뭐하고? 대리행위와 같다,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거지. 이게 다르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
얼마든지 또 내면 틀릴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거 단순 암기로 접근이 안 되니까 이 구조를 잘 그림을 통해서 도해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어서 16번지입니다. 6번지문 이어갈게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19의 기출문제입니다. 설문이 앞부분 대리인이 누구를요? 대리인이 B죠. 대리인이 누구를? 복대리를요. 복대리를 임명했어요. 복대리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이때 이 대리권은 소멸하나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얘가 복대리 임명해도 대리권은 그대로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대리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해버립니다. 왜요? 대리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대리권을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는 엄마로부터 출생한 거죠. 근데 뭐가 사망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필연적으로 아이도 죽게 돼요. 모자 관계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대리권은 복대리권은 자, 모자 관계. 따라서 목권인 대리권이 뭐하면 소멸하게 됐으니 결과적으로 뭐까지요? 복대리권도 소멸한다죠. 소멸한다. 근데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이. 따라서 대리권하고 복대리 관계는 무슨 관계로? 모자 관계로 머릿속에 정립하시고 그러면 이 문제가 아주 부드럽게 정립이 되십니다. 이어서 8번 지문 이어갈게요.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누굴 대리할까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대리죠. 따라서 대리인 대리가 꽝. 본인을 대리한다. 단 선임은요. 복대리를 선임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이 한다. 대리인 이름으로. 이 부분 구별 꼭 해두실게요. 이어서 9번 지문입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이요?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이죠. 본인 이름. 바로 이 부분이 X죠. 본인 대리한다고 본인 대리. 본인을 대리하는 게 복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X.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이요.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거니까 누구 이름을 현명해야 될까요? 바로 본인의 이름이죠. 본인의 이름을 뭐 해야 된다? 현명해야 된다. 현명.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이어서 10번 질문입니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예, 복대리는 대리인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도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조문 그대로예요. 이어서 11번 지문 이어갑니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앞부분이 임의 대리가 키워드예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를 임명해도 됨, 안 됨? 됩니다. 동그라미죠. 근데 우리 민법 조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부여된 경우. 함정이죠. 이게 작년 간평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대리권이 뭐에 의해서 법률 행위로 부여된 경우.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대리권이라는 것이 법률 행위로 부여됐다. 그 말은 이 대리는 임의대리라는 뜻, 법정대리라는 뜻, 바로 임의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대리? 임의대리라는 얘기죠.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부여된 경우를 우리는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얻어지면 바로 법정대리.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루트가 법률 행위로 대리권이 부여되면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으로 부여되면 법정대리. 이 두 메커니즘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률 행위로 부여됐으니까 무슨 대리? 임의대리죠.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죠. 요거. 이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를 선임한다 못한다. 선임할 수 없다라고 법조문에 적혀져 있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본인에 뭐가 있으면 승낙 없으면 복대리 임명 못하죠. 그럼 승낙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조문 꼭 뒤집는 훈련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죠. 선임할 수 없다. 뭐가 없으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명 못해요. 거꾸로 하면 뭐가 있으면? 뒤집어 볼게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죠. 대칭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조문 두 개를 한꺼번에 뒤집는 훈련 해주셔야 법조문의 진정한 의미가 파악이 돼요. 자, 이 부분 맞는 지문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지문 달려갈게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 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예, 법정 대리인이 왜 선임했다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질병에 걸려서. 그 이 변호사가 암에 걸려가지고 부득이하게 복대리를 선임했죠. 불가피하죠. 그럴 때는 무슨 책임? 선임 감독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이어서 13번 지문입니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조금 길은데요. 조문 있는 그대로예요. 자, 원래부터 앞부분을 가서 따라 볼까요? 임의대리는 머릿속에 임의대리라고 이렇게 쓰고 출발해 볼게요. 임의대리는 원칙,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지. 복대리 선임할 수 없죠. 다만 뭐가 있으면 하죠. 본인의 뭐가 있으면 승낙이나 예외가 있죠. 예외. 본인의 승낙이나 무슨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 승낙이나 무슨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예외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 특별 책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본인의 뭐에 의해서? 지명에 의해서. 여기 지명에다가 별표 볼까요? 본인이 지명을 했어요. 복대리를 선임하라고. 쟤를 선임해, 쟤를. 야, 이 변호사 너 빠져. 이 변호사 너 빠져. 왜? 너 이 변호사 보니까 다른 거는 잘하는데 네가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이 변호사. 임의대리인. C가 누구? 최 변호사. 이 최 변호사를 누가요? 본인이요. 본인이 회장님이 딱 지명을 해버렸어요. 왜? 얘가 주식에 대해서 약하니까. 지금 주식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는데 이분이 주식에 대해서 약하니까 이변을 빼고 누구를요? 최 변호사를 쿡 지명을 해버렸다. 그래서 복대리를 선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뭘까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뭐한 때? 게을리한 때. 이때가 아니면 책임 없다. 즉, 이 변호사가 얘를 선임하게 된 과정이 누구였다? A가 얘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 변호사가 복대리를 선임이 됐죠. 그럴 때는 그가 누구죠? 복대리가 불성실해. 내가 농땡이 많죠. 불성실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대리는 빨리 본인한테 통지를 해야죠. 통지 의무가 있다. 얘가 불성실해. 농땡이를 쳐. 그러면 무슨 의무가 얘한테? 통지 의무. 본인에 대한 통지에 별표합니다. 본인에 대한 통지나 뭐를요? 해임을 뭐한 때? 게을리한 때.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오케이. 따라서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해서 대리인이 얘를 임명하게 된 거죠. 이럴 때에는 얘가 언제만 책임져요? 불성실한 거 알고. 복대리가 불성실함을 알고 뭐한 때? 태만한 때만 얘가 책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이 두 가지로 특별 책임에선 어떻게 정리한다? 본인이 뭐한 경우 지명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얘 책임이요. 대리인의 책임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들어요? 아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임명했죠. 이때는 어떤 책임지느냐? 선임감독 책임져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임감독상 책임을. 그런데 본인이 뭐한 경우? 지명해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했는데 본인 지명했기 때문일 때, 이럴 때에는 선임감독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통지를 게을리한 때. 통지를 무슨 통지를? 얘가 게을러 불성실해. 얘가 불성실한 거를 알면 어떻게 하죠? 책가닥 통지해 줘야지. 복대리가 불성실함을 알면 얘가 통지해야 되죠. 바로 통지 의무 게을리요. 통지를 뭐한 때? 게을리한 때. 이렇게 줄여볼게요.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언제만 책임져요? 통지를 뭐한 때? 게을리한 때만. 오케이. 책임 문제가 두 가지로 분절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임명했다. 무슨 책임?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반대로 본인이 뭐한 경우? 지명에 의해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가 임명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언제만? 통지 의무를 게을리한 때만. 통지했냐고? 아니야. 통지를 게을리했지. 그때만 책임져. 특별 책임. 오케이. 두 가지로. 그래서 책임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되는데 이게 난이도 좀 있죠. 이 부분만 잘 분절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대리에 관한 빈출지문 뽀개기 함께 하셨습니다.